네, 퇴직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걸 이제 생존 스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한 사람, 은퇴한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 큰 축이 이제 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시간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가 느끼는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 시니어 라이프에는 이제 7학년, 6학년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선배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변동성이라는 거에 되게 주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코스피 현재 주가인데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로도 실제 낮은 것과 높은 게 높지만 하루만 놓고 봐도 이게 엄청난 그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각 종목으로 가면 어떤 거에 따라서 뭐 2, 30%까지 나는 경우도 허다한데 시니어들이 이제 강구하는 게 이런 거죠. 지금 뭐 주식이나 부동산 때문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실제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운 좋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손실을 보는 건데요. 이 변동성이라는 게 만약에 젊은 나이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아주 참혹한 결과가 되죠. 특히 무엇보다도 이걸 만약에 빚으로 좋게 얘기하면 레버리지지만 그거를 만약에 은퇴자나 퇴직자가 빚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이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낭떠러지인데 이런 변동성을 너무 우리가 간과하지 않나? 특히 이제 퇴직자들은 조급증에 시달리는데 그런 유혹에 쉽게 그냥 혹하고 넘어갔을 때 그 떨어질 나락이 너무 크고 제가 살아온 그 짧은 경험이지만 이 속에서도 본 선배들의 어려움은 대부분 이 변동성에 대한 이런 특히 빚 이런 것에 대한 그 리스크에 노출된 것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 가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조금 심플 라이프라고 하죠. 단순하게 간소하게 살면서 현금 흐름에 주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생계비 같은 거나 1인 그 기대 소득을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이에요. 만약에 퇴직하기 전에 직장인, 특히 이제 대기업인 경우에는 뭐 월천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퇴직하고 나서 보면은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거고 전체 인구를 보게 되면은 그 금액은 생존 가능한 숫자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월 60만 원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는 뭐냐, 어떻게 현금으로 맞출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그 로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나가는 걸 적게 하고 들어온 것이 만약에 적다면 거기에 맞춰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차단시키고 한 번 떨어지고 나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 관면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특히 지금도 앉아있지만 의자 생활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목 디스크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늘어나니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못한 것을 과하게 보상받으려고 과격한 운동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지금 목 디스크가 굉장히 심해진 건 과해진 경우인데 그 이유는 매일같이 뭐 맨발로 등산을 걷고 테니스하고 운동하고 하니까 몸이 너무너무 탄탄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가서 테니스 코트에서 그냥 스매싱부터 하는 거예요. 준비 운동 없이 스트레칭 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몸이 그 아파지게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니어들이 많이 겪는 거거든요. 특히 나이가 되면은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낙상. 근데 낙상이 나이가 많이 되면은 3분의 1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거든요. 눕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은 뭐냐? 내 마음하고 몸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체 노화의 지극히 자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퇴직 후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운동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본 선배님들은 건강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격한 운동을 하든 정기적인 운동을 하든 그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라서 퇴직자가 이런 안전한 방법으로 운동에 있어서는 건강에 있어서는 스트레칭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더한데 퇴직하고 나면은 은퇴자들이 주로 삼식이가 되죠. 세 끼 다 밥을 먹고 특히 지금처럼 밖에서 못 먹으면은 뭐 여성인 경우에 돌밥을 하고 같이 부부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들하고도 같이 있는데 이거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선배님들이나 경험을 통해서 돌아보면 뭐냐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화가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지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빠르게 스피디하게 처리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에 여러 가지라고. 그런데 아주 단순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얘기를 했을 때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직장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직장 상사가 특히 사장님이 물어본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냥 자기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서 몸을 돌리고 그 다음에 눈을 맞추고 귀를 쫑긋해서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이게 아주 단순한 팁인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시니어들이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 뭔가를 그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줘야 돼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근데 들어주는 것들을 조금 숙달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듣고 있지 이렇게 건성으로 하거나 좀 잘 들었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멈추고 몸을 돌려서 바라보고 그 시간을 온전히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제가 최근에 이제 중학교 아들하고 사춘기 아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다시 곱씹어 봤어요. 왜 아들이 내가 아빠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말에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얘기할 때 나는 뭐 일하다가 노트북 보다가 그냥 그래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느낄 때는 멈추지 않았고 몸을 돌리지 않았고 눈을 맞추지 않았고 귀를 쫑긋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이게 부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60에서 70%가 되고요. 그중에 특히 이제 배우자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생존하는 스킬 세 가지가 뭐냐고 정리하면 빚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변동성, 뭐 레버리지 말은 좋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락이고 그것을 회복할 시간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갚기 위해서 너무 오버하다 보면 또다시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적인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몸을 풀어주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관계에 있어서는 멈추고 몸을 돌려서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스트레칭 참그 정말 현실적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는 이 양반의 80대 중반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스트레칭부터. 내가 같이 출장을 가봤어, 이 양반하고. 이 양반이 침대 옆에서 아침에 뭔가 해. 그냥 뭐나 했다 한 5분, 5분만 할 때도 30분을 하는 거야. 30분을 계속 스트레칭. 근데 우리 저 조명진 대표님처럼 건강해. 15세도 좋고 말이야. 내가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 기울어가지고 아침에 난 답답해서 오래 뭐 30분씩 못 하겠더라고. 뻘떡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거 어지럽다고. 그래서 스트레칭에 대한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좋은 거고 마지막으로 그 가족 갈등. 나이가 들으면 아이들은 말이에요. 저항을 해야 돼요. 애들이 부모 말은 무조건 듣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애들은 부모를 쳐받으면서 성장하기 마련이에요. 젊어 어렸을 때 안 쳐들으면 나이 들어서 쳐박아. 우리 아들은 쳐박으려는 거고. 내가 그래. 네가 옛날에 고분고분하가 말 잘 들었지. 이제 쳐박아도 됐어. 쳐박을 때가 됐다. 응? 근데 젊었을 때 쳐박기 자식이. 그러니까 쳐박으면서 성공하는 건데, 성장하는 건데, 그거를 어른들이 그걸 포용을 해야 돼요. 그걸 말이에요.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면 안 되고, 그거를 난 절대 이렇게 생각해. 어른을 쳐박아보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 그냥 그거를 어느 정도 도만 넘어지면 않으면 돼. 근데 표현이 좀 과격하고 이런 거는 섭섭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야, 너나 처박는 건 좋은데, 넌 표현이 좀 과격하고 그렇다. 나를 존경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 좀, 내가 느끼지 않게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은 이제 그런 게 생겨. 좀 원만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생기고 이제 특히 그 가족, 이 부부 이런 게에서 내 경험이고요.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돼. 와이프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나 같은 경우 와이프가 아프고 그러니까 마음에 찜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밥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네. 아, 고맙고 같이 나가고 날 시장 가자고 나를 붙들어서 날 좀 같이 가자고 내가 오늘 끄는 것도 고마운 거야. 그거는 이제 내 경우는 그 와이프한테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고 말이야. 이걸 갖다가 구박을 하면 그래 뭐 내 경우는 말이에요. 그래 구박해도 좋다. 구박해도 좋은데 그 정도만 넘지 말고 그거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구박해라. 구박 안 하면 그것도 다 뜨고 사는 거지.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그 노래 치고 살았는데 어? 그 뭐라 그럴까. 나의 경우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그냥 뭐 원만해지고 뭐내 경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기 대표 그게 뭐 멈추고 눈 맞추고 귀 기울이고 사실 그게 이제 그 대화를 하는 하나의 그 행동인데 그 우리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뭐냐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건데 그 본질적인 것은 대화란 건 뭐냐, 소통이란 건 뭐냐,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딴 작업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눈도 맞춰보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응? 네. 왜 저런 걸 나한테 이야기하고 할 때 거기에 똑같이 아까 말한 공감을 해야 상대방하고 뭐 통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알았어 그래 아까 뭐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여튼 그 상대방의 그 감정을 응?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 공감을 해주면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고 공감 안 하면 그래 이런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 이쪽 말고 이제 아까 말한 뭐 시니어가 시간이 많으니까 운동을 한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지켜보다 보니까 하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운동을 통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보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 이 키워드가 없으면은 우리 몸의 생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수축과 이완이에요.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만 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몸의 저 장기 중에서 그 이타적인 수축과 이완을 하는 장기가 그게 심장하고 폐예요. 요 딱 우리 갈비뼈 위에 올라 있는 요 장기라고 심장하고 폐. 그 나머지 장기들은 대부분 혈관은 통로니까 당연히 뭐 이타적인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 장기는 이렇게까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데 포션이 크질 않다고. 그래서 이완을 하는데 이완을 가서 아까 뭐 제가 대표고 운동하기 전에 이완 스트레칭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또 특히 은퇴하는 시니어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운 상태 속에서 최소한도 30분은 나름대로 몸을 푸는 운동을 해야 되고 자기 전에도 풀고 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점점 이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하기 전에 뭐 푼다? 운동하기 전에 가볍게 푸는 거지만 그게 운동하기 전에 평소에 매일매일 내가 몸을 이완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완되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게 잘못 알려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뭘 이완시키는 거냐? 근막을 이완시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이완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근막은 뭐냐?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심부근막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모세혈관, 모세림프관,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이 솜사탕처럼 실 같은 그 바나바나한 근막들이 있다. 걔가 굳고 엉키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한 근육의 근막을 그 포천근막이라고 그걸 진부근막이라고 하는데 그 포천근막을 내가 그 근막을 이완시킨다는 그 근막이 우리가 경락에 12경락 있는 것처럼 이 근막도 12경선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마마에 올린 지금 현재 딱 2가지 운동을 올려놨는데 하나는 양손 흔들기 하고 하나는 혈압이 있는 사람 딱 서서 11자로 서 있기 운동. 이거 그냥 한 12주만 하면 혈압 10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내가 이제 그 논문 같은 거 가지고 올려놓는데도 실천을 잘 안 해요.